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 사람이 다 블루 의상으로. 아, 그러네요. 예. 약간 무슨 저 걸그룹 보이그룹 옷 맞춰 입듯이 유튜브로 확인하시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당내 이슈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갈까요?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이후에 한 일주일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대단히 화제였어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 그 무등산에서 비를 쫄딱 맞은 것 같아요. 저 머리를 보면 흙도 묻혀가지고 있고 저 다리에 지금 흙도 다리에 흙 묻었네요. 진짜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에는 흙이 묻고 머리는 비를 흠뻑 맞은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정상에서 찍은 모습. 무등산 고난의 행군을 당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하고 지금 네. 저기 다리통에 흙을 다 묻혀 있잖아요. 네. 머리도 뭐 땀이 젖어 있고. 땀이에요, 비가 아니라? 땀과 비랑 막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난의 행군이 아니잖아요. 성상납 받은 게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된 거 아닙니까? 또 불쌍한 사진 보면서 또 왜 또 시작하시네. 저한테 또 한 말씀 듣고 싶으셔가지고.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오늘은 좀 일관성이 있으시네요. 저한테 혼날까봐. 근데 우상호 그 의원께서는 얘기하셨던데 뭐 윤핵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뭐 쫓아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건가요, 민주당이? 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지금 앞뒤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 사태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상납을 막 주장하면서 쫓아내라 그러고 징계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딱 마침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입장을 돌변해가지고 윤핵관들이 당대표를 쫓아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도 사실 지난번 저랑 만났을 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성 없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재수 의원님만큼은 제발 일관성을 좀 지켜라. 그랬더니 오늘 딱 일관성 지키면서 혼나지 않으시라고 저러시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래 해도 말이 되고 저래 해도 말이 되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스스로 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토사구팽한 측면이 있죠. 그것도 맞고 양쪽이 그러니까 다 맞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공깃돌을 들고 거라니까. 마음대로 지금 가지고 놀고 싶으신 거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줄 딱 썼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랬습니다. 정최고 의원님 맞습니까? 사실은 그 윤리위 결정이 난 날이 새벽이었잖아요. 새벽이었어요. 네, 그날 오후에 이제 우리 혼란이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원내대표실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전부 모여갖고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맞아요. 그거 끝나자마자 제가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 수습안에 대해서 지금 당 사무처가 얘기한 부분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의 의견은 뭐냐면 그 가처분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께서도 사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빌미를 다 준 거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윤리위에서 사실 대표 징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성급하다. 수사 결과물이 나와야 이건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지만 이미 결론이 났으면 이거에 대해 수용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법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판사의 손에 우리 집권 여당의 그 운명을 맡기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이 대표가? 그때는 이제 좀 감정이 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듣고 있었죠. 근데 저는 수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용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행하는 모습.
자명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본인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 마음 정리의 시간, 수용하고 마음 정리하는 시간으로서의 일주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살았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지금 2030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100세 시대에. 아니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당에서는 수용한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 자리에 복귀가 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항을 하자고 하니 이게 힘이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지금 입당하기 좋은 날 무슨 뭐 3분이면 입당이 된다 그랬는데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입당하고 있습니까? 입당 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아니 입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몇백 명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2030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몇 명 입당하고 궁금해져요. 지금 어느 정도나 입당하고 있어요? 그날 입당하신 분들이 4,7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4,700명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러면 2030의 팬덤이 있는 겁니까? 4,700명 정도가? 뭐 팬덤이 아니 적어도 있다. 한 4만 명은 해야 2030 4만 세대를 명 기준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4,000명 했다니까 적어도 공 하나 더. 예. 아니 4,700명 이상이라고 그 정도 해야 세대 대표성이 있는 거고 세대 2030의 세대 대표성이 있는 거고 팬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꼴랑 4,000명 한 거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하더라도 힘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고개를 좋아지자니 이게 폼이 빠지는 거고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모습이 있는데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공격적이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조아리자고 하니까 이게 서텐스 꼬이는 거죠. 그 6개월 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걸 용납할 윤회관이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윤회관들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뭐 어떻게요 그러면? 아니, 가만히 안 두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있고 기소만 해버리면 이게 1심 끝나고 또 2심 가야 되고 또 3심 가야 되고 그러기 계속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전재수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김건희 영부인께서 권력은 무섭다. 또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를 권력이 무서운 거라니까. 오늘 아마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말을 이야기하는 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가보죠. 어떤 말을 골라오셨냐면 세 사람의 말을 저희가 연이어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해서 국회 답변을 하는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음성, 그리고 2021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음성, 그리고 며칠 전 현재 통일부의 입장 발표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최고 의원님, 이 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저는 이게 사진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 보셨지만 이번에 북송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그 포승줄 안대 그다음에 안 가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사진은 사실은 이 김현철 전 장관과 정의연 안보실장의 이야기에 반대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강제 북송 사건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을 벌였나? 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돼요. 우리 법에 의해서 피의자들한테 안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대를 채운다는 건 결국 고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추방할 때도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해줍니다. 왜 무슨 사유로 당신은 추방되는지를. 그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소송도 할 수 있다라고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법상 넘어오는 순간부터 사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이 되는 건데 우리 국민에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JSA가 있는 그곳은 판문점이 있는 곳은 유엔의 사령관의 어떻게 보면 지배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또 민통선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경찰 특공대는 민통선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허락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거기는 유엔 사령부의 허락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국방부도 허락을 못 받았거든요. 유엔사로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속였으면은 이거는 다 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금 지점이거든요.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북송한 것 이상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정신 차리라고 그랬대. 제가 갑자기 왜 따라해요?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신 진짜 차리셔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먼저 따지고 지금 현재를 따져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분열적이에요. 자기분열이요? 엄청 자기분열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기분열적이고 자기부정적이고 자기존재 부정적입니다. 통일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3년 전에 입장을 완전히 또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에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또 뒤집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이거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직업 공무원들이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입장을 번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직업 공무원들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급한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 폭염에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장마철에 이 물가가 뛰고 대출 이자 뛰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극적인 걸로. 지금 반인륜적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반인권적, 반인륜적 이렇게 얘기하고 대단한 인권주의자들 나타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인권주의자들입니까? 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분들요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분들 있잖아요. 이 공범 3명이 20대거든요. 네. 굉장히 몸이 단단하게 단련된 사람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 무술까지 했던 사람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반면에 이 죽은 사람들 16명 살해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 동원돼 와가지고 선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도끼하고 망치로 16명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이 배를 오징어 잡이 배인데 이 배를 이끌고서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잡히니까 나머지 2명이 이제 잡힐까 봐 도망가다가 우리 해경이 귀순 의사가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전 의원님 제가 잠깐만 개입을 이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왜 보냈냐라고 지금 예.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태경 의원과 윤건영 의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아마 청취자들이 대충은 좀 알고 계세요. 일단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다만 그 뒤에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죠. 16명 살해한 거에 대해서 말만 있지 사실 증거는 없잖아요. 그것도 의심한다. 예, 만약에 살인범이 아니라면 살인자로 몰아서 사실 북으로 죽으라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만약에 살인을 그렇게 저질렀다면 사실은 3일 만에 결정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충분히. 그다음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예.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사법공조도 해야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다 받아서 여기서 조사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사실 보냈어야죠. 보낸다고 해도. 만약에 16명 정도를 살해한 범이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만 하세요. 첫 번째 첩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압해가지고 잡아온 두 명의 분리시켜가지고 신문을 했거든요. 네. 정부 합동 신문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했는데 이 진술 결과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반응이 있습니다. 예, 요런 것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 첩보라 함은 이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SI를 통한 첩보인 거죠. 예. 북한군이 쫓고 있다는 거. 예, 이거는 그럼 진술이라 함은 이들이 그럼 이 16명 죽인 거에 대해 자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합동으로 이제 그 분리 신문을 하거든요. 거의 예. 진술 결과에 다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아니요. 하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흉악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북한하고 그 인원 추방과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에서 통지도 안 했는데 북한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책항에 들어갔을 때 한 명이 잡혔잖아요. 네. 그 잡은 놈을 가지고서 북한이 이제 쭉 조사를 하니까 다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다 말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분리해서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영상 조사가 필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따로 진술하가 자백받은 영상 자료. 자백받을 때 자백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그러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러는데 흉악범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것까지는 팩트라면 그래도 돌려보낸 게 문제라고 보세요?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사실은 우리 국민 감정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사실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안 되고 여기서 수사해서 만약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면 여기서 재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지만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 그 조치에 대해서 그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참 대단한 인권주의자 나셨습니다. 진짜. 아니 그렇게 조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예. 북한 영해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도 아니 귀순 의사를 밝혔다니까요. 귀순 의사를 밝힌 분들이 우리나라 해군에서 넘어오시라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군 특수부대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제압을 한 거라니까요. 아니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그 전에 흉악범 귀순 의사 밝히신 분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의 NNL 근처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NNL 근처에서 왜 도망을 댕기고 3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결국은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해가지고 잡아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 그냥 말뿐이에요.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보위원회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시지 않고 이 이야기를 더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닙니다.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먼저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뭐냐면은 음성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대신 읽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이에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의 홍보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최초로 냈던 대통령실 입장문 읽겠습니다. 안 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벨라도라는 영상 플랫폼 업체 안정권 대표의 누나인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 편집 등을 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다. 안 씨는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이후 안정권 씨 활동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 7월 12일 대통령실. 왜 골라오셨습니까? 이 안정권 씨 극우 보수도 아닙니다. 이 극우 완전히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민소통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요. 이거는 저 능력으로 뽑았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으로 뽑았는지, 그다음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 대통령실은 한 200명 내외의 행정관, 행정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실무라인의 핵심이 이제 행정관들인데 그 200명 내외의 행정관, 행정요원들 중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파견 가고 많아봐야 한 40-50명 정도가 이제 정무직으로, 계약직으로 민간인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끌어주는 누군가가 없이는 그 민간인들이 그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단 직원인데도? 그럼요. 왜냐하면 행정관, 행정요원 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 제외하고 이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경우 다 해봐야 많아봐야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 말단까지 다요? 그럼요. 행정관, 행정요원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한 40-50명, 많아야 50-6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에. 그러면은 안정권 씨 극우 유튜브의 친누나 이분 누가 끌어줬는지 확실하게 대통령실은 밝혀야 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금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통은 그 행정요원은 그 행정관들이 사실 본인들의 이제 하는 일에서 약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뽑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행정관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행정요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도와주는 사람, 행정관을 도와주니까 행정관이 행정요원을 추천해 갖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 행정요원에 대해서 무슨 막 그 엄격한 행정관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연자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 민주당이 여태까지 그 연자제 부분을 연자제 하지 말라고 여태까지 그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신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나, 동생 막 이렇게 엮어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권 씨하고 그 친누나가 극우 유튜브에서 오만 가지 이게 그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이랬던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안정권 씨 동생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친누나는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역할 사람이 분담을 한 겁니다. 역할 같이 분담을. 채널에 출연했던 거죠. 그럼요. 같이 채널에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때로는 대신해서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공동체였죠. 연자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 공동체죠. 왜 연자제라고 공격하느냐라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 연자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경제 공동체였다니까요. 같이 운영하고 또는 누가 한 명이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신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한 몸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은 동생은 양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대통령실에 국민소통관실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경제 공동체라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그 보세요. 유튜브 허위 보세요. 사실일 수가 있는 유튜브 거지. 보시라니까요. 네. 보시면은 아니 그래도 누나가 유튜버에서 지금 동생하고 똑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나는 누나의 자기 삶을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열심히 대통령실에 여러 일하다가 가지 문제들이 30초 나타나고 남았습니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이상한 사람들, 음주운전자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이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실 인사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추천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 정미경 최고위원 1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그 인사 문제는 사실 어느 정부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